그 영화의 시나리오도 그냥 뭐 완전 SF 상상에서 만든 건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영화에서 과장된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급격하게 빙하기가 오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과장이 있지만 그래도 과학적인 근거를 좀 가지고 그런 표현을 한 것이다. 최근 나타나는 인위적 기후 변화는 거의 100년 만에 1도 이상 올라가는 훨씬 더 급격한 변화거든요. 바닷물은 그 데우기 어렵잖아요. 한번 데워지면 잘 식지도 않거든요. 이게 지금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여기 어마어마한 열이 흡수됐다는 겁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이 1초에 4-5개씩 터지는 그 정도 에너지가 지금 몇십 년째 계속 축적이 되고 있으니까 해양에 어마어마한 열이 축적이 된 거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남성현입니다. 그 영화의 시나리오도 그냥 뭐 완전 SF 상상에서 만든 건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 관련된 논문이 출판이 됐었고 네이처라는 과학 잡지에 2004년 정도에 아마 그 대서양의 이런 해양 순환이 바뀌면서 북반구 이제 고위도 쪽으로 해서 빙하기가 도래한다는 그런 설정. 왜냐하면 해양의 심층수가 만들어지고 해양의 거대한 대서양의 이런 그 좌우면 역전 순환이라고 하는 이런 순환이 바뀌게 되면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보내주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고위도의 열이 잘 전달이 안 되면서 빙하기가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사실 과거에 영어 드라이어스라는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기후가 바뀌었던 빙하기가 이렇게 막 찾아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학적인 어떤 기작으로서도 알려져 있는 그런 것이라서 이제 다만 이제 영화에서 과장된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급격하게 빙하기가 오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과장이 있지만 그래도 과학적인 근거를 좀 가지고 그런 표현을 한 것이다. 뭐 약간 실제적인 그런 근거는 있다. 지금도 대서양 좌우면 순환이 이게 뭐 강해졌다 약해졌다 어떤 변동을 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지금 약해지고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그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임계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 대서양 순환, 그러니까 심층수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충분히 무거워져서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 무거워지려면 냉각도 강해야 되고 여기서 빙하가 만들어지면서 해빙, 바다의 빙하가 만들어지면서 소금이 빠져나오고 그래서 염분도 커지고 수온도 낮아지고 이러면서 무거워져야 되는데 그런 기작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게 뭐 2050년 되기 전에 갑자기 이게 멎어서 이 좌우면 순환이 약해지면서 급격한 빙하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예, 지구 온난화인데 왜 춥냐? 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기후와 기상을 구분하지 않는 데서 오는 이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춥다는 게 특정 지역에 일시적으로 추운 게 지금 한파인 거죠. 반대로 특정 지역에 일시적으로 극단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폭염이고요. 한파나 폭염 이런 것들은 기상재해입니다. 자연재해 중에서도 기상재해 이런 것들은 날씨가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현상이지 기후가 아니에요. 기후는 장기간의 평균적인 상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도, 뭐 1도 남짓 이렇게 올라갔다. 그런 것이 이제 기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런데 그 기후가 바뀌었다. 지구가 온난해지고 있다. 그게 그냥 지구 평균 온도만 조금 오르고 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해의 특성을 바꾸니까 기존에 나타나지 않았던 극심한 한파도 찾아오고 기존에 나타나지 않았던 극심한 폭염도 찾아오고 극단적인 폭염과 극단적인 한파가 둘 다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평균하면 과거 평균보다 약간 1도 올랐는데 근데 막 52도 극단적인 폭염도 오고 막 영하 50도? 예, 이런 극단적인 한파도 찾아오고 플러스 52, 마이너스 50 평균하면은 1도인데 예, 그 1도 평균은 1도 올랐지만 극단적인 이런 기온 변동성 이런 것들은 특정 지역에 특히 북반구 중위도 이런 데서는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던 극심한 한파와 극심한 폭염이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죠. 네, 그러니까 1도 그러면 별로 큰 온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막 10도, 20도 막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막 30도 이상 막 온도가 변하는 우리 중위도에 살고 있어서 그런 큰 온도 변화들이 있는데 역시 그것은 기상에서의 온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상에서의 1도는 굉장히 작은 온도예요. 1도 변화는 게 무슨 큰 그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기상 변화는 매일매일 이렇게 바뀌니까. 근데 장기간의 평균 상태, 최근 30년 평균과 1950년대, 60년대를 기점으로 그 전후 15년 해서 30년 평균이 이 평균 값에서 비교해 보면 1도 이상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기후에서 1도기 때문에. 그 지난 한 2000년 동안의 뭐 온도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큰 변화 없이 지구 평균 온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심지어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가 과거 중세 때 지금보다도 온도가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는 역사적 기록들이 있어요. 중세 온난기 뭐 이렇게 부르는 그 시대에도 지구 평균 온도는 크게 변한 게 없었어요. 거의 유지가 되다가 우리가 소빙기라고 부르는 16세기, 17세기 무렵에는 한 0.2도 정도가 낮아져요.
근데 그 0.2도 낮아지면서 전 세계 곳곳의 역사서에 뭐 한파 기근이 심했던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거 0.2도 낮아지는 거는 수백 년에 걸쳐서 0.2도 낮아지는 자연적인 변화입니다. 네, 근데 그런 변화만 돼도 곳곳에서 세계에서 한파 기근 이런 걸로 아주 심각한 그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최근 나타나는 인위적 기후 변화는 거의 100년 만에 1도 이상 올라가는 훨씬 더 급격한 변화거든요. 100년 만에 1도 이상이라는 이런 속도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없단 말이죠. 아주 급격한 이런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과학기술이 그때보다 많이 발전했지만 역시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우리가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 속도를 늦추는 기후변화 완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적응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해수면이 상승하다 보면은 그 뭐 해수면 상승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영향을 받죠. 100%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다 바다기 때문에 해안선이 있는 나라들은 다 영향을 받아요. 중요한 거는 언제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게 평균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해수면이라는 게 원래 계속 오르내리는 변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서해안이나 이런 데는 조차가 크기 때문에 밀물 때 해수면 막 올라가 있고 썰물 때 해수면 내려가 있고 그다음에 대조기가 되면은 이 밀물 썰물이 오르내리는 차이도 커지고 소조기가 되면 차이도 줄어들고 그래서 해수면이라는 계속 오르내립니다. 파도에 의해서도 파랑에 의해서도 오르내리고 또 태풍 같은 게 접근하면은 저기압이 오기 때문에 해수면을 누르는 이 압력이 작아지니까 해수면이 높아져요. 해일이 오죠. 그래서 폭풍 해일 같은 것들이 찾아와서 해안가 저지대에 해일 피해도 주고 그래서 해수면이라는 게 계속 변동을 하는데 해수면 상승, 기후 변화 때문에 나타난 해수면 상승이라는 거는 그 이런 해수면이 오르내리는 기준이 되는 평균점 자체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지구 평균 온도 1도 올라가는 그 개념으로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염, 한파 이런 식으로 기온이 오르내리는 그거는 해수면이 매일매일 오르내리는 것들은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평균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평균만 올라가고 이런 해수면의 변동에 어떤 변화가 안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폭염이 심해지고 한파가 심해지는 것처럼 극단적인 해수면 변화도 더 심해질 수 있고 이 평균 해수면이 바뀐다는 거는 수심이 바뀌는 것하고 같은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해저면까지 뭐 예를 들면 20m 이렇게 되는 수심이었는데 평균 해수면이 올라가면 뭐 25m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해수면이 5m 올라가면 평균 수심이 25m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수심이 바뀐다는 거는 그 파랑이 전파하는 파랑의 전파 속도도 바꾸고 파랑의 전파 양상도 바꿉니다. 그 파도들이 막 해안에 이렇게 밀려오는 그 양상이 바뀐다는 건데 파도가 바뀌면은 퇴적물들, 그러니까 해안가의 모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바뀌어요. 해안에 침식되고 퇴적되는 패턴이 바뀌고 그러면은 이 한쪽에서 막 해수욕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계속 침식돼서 해안선이 막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나라들이 해안가에 여러 인프라들을 짓고 있어요. 뭐 원자력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해안가에 여러 시설들을 두고 있는데 그런 해안가 시설들을 그 건설할 때 항상 공학적으로 이게 뭐 100년에 한 번 오는 그 파에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설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00년에 한 번 올 파가 해수면이 상승하다 보면 이제 막 매년 올 수 있고 해일 피해도 훨씬 더 심해질 수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설계 기준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안 이런 시설들의 설계 기준이 바뀌는 거고 하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이라는 이런 변화에 잘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 모든 해안가에는 앞으로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꼭 뭐 부산만 잠기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부산, 인천 뭐 하여튼 모든 해안가에는 앞으로 침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똑같은 태풍이 와도 과거에는 해일 피해가 없었던 그런 지역에 이제는 훨씬 더 큰 해일 피해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건이 바뀐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구 표면, 그러니까 땅의 표면뿐만 아니라 해표면, 사실 지구 표면의 반 이상이 바다 표면이거든요. 바다 표면 온도, 수온이 올라갔죠. 땅보다는 천천히 올라가는데 바다의 수온도 올라가고 있고 근데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갔다는 거는 기온이 올라간 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바닷물은 그 데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한번 데워지면 잘 식지도 않거든요. 비열이 커서 그런데 비열이 큰 이 물이라는 물질이 거대한 양으로 이렇게 차고 있는 게 바다이기 때문에 이걸 데워서 이게 온도가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닌데 이게 지금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여기 어마어마한 열이 흡수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온실효과 강화로 그 축적된 열의 대부분이 지금 해양에 사실은 흡수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양으로 그 열 에너지 단위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환산을 했을 때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이 1초에 4-5개씩 터지는 그 정도 에너지가 지금 몇십 년째 계속 축적이 되고 있으니까 해양에 어마어마한 열이 축적이 된 거고 이렇게 데워진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죠.
해양 순환, 해류를 타고 막 순환하면서 과거하고 다른 형태의 순환이 바뀌는 거죠. 데워지다 보니까 순환 패턴도 바뀌고 대기를 데우고 식히는 패턴이 바뀌고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오고 하는 패턴이 바뀌니까 강수 패턴이 바뀌니까 전례 없이 막 극심한 폭우가 쏟아져서 막 홍수가 나거나 반대로 비가 너무 안 와서 극심한 가뭄 때문에 대규모 산불이 나와서 끌 수가 없다거나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도 해양에서의 변화하고 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을 우리가 기후 조절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대한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거대한 자연이기 때문에 이 기후 조절자가 해양인데 이 해양에 그만큼 열이 축적이 되면서 지금 지구의 기후가 각종 기상이변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후변화도 우리가 잘 알려면 바다를 모르고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